안녕하세요, 데트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트론을 운영을 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경매 잔금대출 이 두 가지를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표님, 낙찰이 됐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입찰 보증금은 납부를 한 상태이고 잔금 기일이 다가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이제 결과 충분히 몇 가지 사항들만 확인해 보셨더라면 충분히 해결을 하시고 예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 잔금 대출 왜 어려운지 대표적인 5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경매 사이트에서는 좋아 보였는데 막상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물건은 금융기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심사를 합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에서 취급이 제한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대표님, 임차인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은행에서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까지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매각 물건 명세서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분 물건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한 채 전체가 아니라 50%, 30%처럼 지분만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분 물건은 일반적인 경락 잔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금융기관에 따라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전체 물건인 줄 알고 입찰을 했다가 지분만 낙찰받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출이 어려워져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반드시 지분 물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은행 한 곳에서 안 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은행 한 곳에서 어렵다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어렵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기관마다 심사 기준, 취급 가능한 상품, 담보 평가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일지라도 어디에서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5번째는 입찰 전에 대출부터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순서를 거꾸로 하세요. 먼저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대출을 알아보십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반대로 말씀을 드려요. 사건 번호, 감정가, 예상 입찰가 정도만 있어도 금융기관별로 대략적인 사전 검토는 가능합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건만 좋으면 대출이 나오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낙찰자의 소득, 기존 대출, 상환 능력 등에 따라서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물건과 함께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시는 습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경매에 낙찰을 보실 때 좋은 물건을 입찰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입찰을 보시는 물건이 정말로 대출이 나오는지 우선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같은 물건일지라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조건과 심사 기준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꼭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입찰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데트로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다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여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트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